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저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보셨다시피 좋은 말로 하면 많은 차를 경험을 했고, 속된 말로 하면 차에 대해서 그냥 미쳐 살았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에 차를 이렇게 자주 바꿔가면서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고, 차를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차를 편식하지 않고 여러모로 타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태까지 탔던 차의 느낌, 이런 차는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를 차마다 한두 개의 좀 대표적인 느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제가 운이 좋아서 좋은 차도 타고 있고 빠른 차도 이렇게 타고 있지만, 제가 그동안에 탔던 차들이 모두 그렇게 고급스럽고 좋은 차만은 아니었어요.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몰고 다니는 차 위주로 저도 이렇게 구매를 했었고, 더군다나 저는 새 차를 샀던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중고차 위주로 차를 샀기 때문에 언제나 좀 저렴한 가격 위주로 이렇게 차를 선택을 했고, 그 안에서 여러 차의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제 차를 구매하게 됐고, 어떨 때 차를 갖고 있다가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쪽에 좀 투자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투자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이라도 그 투자처에다가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될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고 사는 집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할 수는 없었고, 제일 그래도 돈이 되는 차를 처분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쪽에 보낸 적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차를 샀다가 한 달 만에 차를 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다시 돈을 약간 회수를 해서 다시 차를 구매하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한번 제가 캠핑에 좀 빠진 적이 있어서 그 캠핑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차를 바꿔야 되는, 캠핑에 빠지는 것도 캠핑을 꼭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빠진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가게 돼서, 그래서 캠핑에 관련돼서 차를 바꿔야 됐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한번 그동안 10년이 약간 넘는 시절에 차를 30대를 넘게 바꾼 그 내용과 그 차들의 특징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 한 영상에 다 담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기존에 탔던 차들의 사진을 다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한번 찾아서 어떤 차였는지 한번 사진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 보시는 이 혼다 오디세이 투어링 모델을 처음 샀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 왔을 때 아무런 차의 선택 기준은 없었고,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한 1, 2년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제일 안 떨어지고 온 가족이 좀 편안히 탈 수 있는 차를 고르다 보니까 혼다 오디세이를 탔었고요. 그리고 이제 혼다 오디세이는 가족용 차고, 제가 이제 일하는 출퇴근용 차로는 혼다 시빅을 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두 차를 아주 잘 타고 다녔는데, 사실 혼다 오디세이를 보면서 제가 일본 차에 대한 실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혼다 오디세이는 리콜도 한 5번, 6번 정도 걸렸었고, 로터도 편마모가 심하고 파워 스티어링 쪽에도 문제가 생겼고, 물론 이제 리콜을 통해서 고치긴 했지만 브레이크나 이 하체의 약한 부분은 이 차에 고스란히 다 나타나서, 야, 이 오디세이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어?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이 차를 통해서, 물론 가족들은 다 같이 즐겁게 다녔지만 차가 너무 좋아서 차를 통해서 행복을 얻었던 적은 거의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이 차는 중고차 가격도 괜찮아요. 팔 때 나쁘지 않은 가격을 받았고, 이 차를 거의 한 5년 정도 탔었거든요. 제 인생에 한 차를 그렇게 오래 탄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 별로 없던 차 중에 하나가 이 혼다 오디세이예요. 그리고 와이프도 한국에서 면허는 땄지만 여기 와서 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부분이라 슬쩍슬쩍 이렇게 긁히고 받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스크래치 난 부분. 그런데 차를 팔 때 정말 괜찮은 가격을 주더라고요. 5년 있다 팔았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일본 차면 무조건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거에 대한 값어치를 쳐주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캐나다에 처음 와서 이 혼다 오디세이를 타고 나면서 느꼈던 경험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혼다 시빅을 탔다 그랬잖아요. 그때 혼다 시빅을 산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고차 밸류가 좋고 기름을 제일 안 먹는 그런 차라고 해서 샀는데, 그래서 저 그때 수동을 샀었는데, 기름 안 먹기는 웬걸요. 이거 정말 기름 많이 먹더라고요. 정말 연비 운전을 해도 리터당 10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다 시빅 하면 연비 좋은 차라고 다 헛소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일본 차에 대한 헛소문이 너무 많이 나 있구나라는 걸 처음에 이 두 차를 통해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일본 차에 대해서 좀 파기 시작했죠. 주변에 일본 타는 사람들, 혼다는 물론이고 토요타, 닛산, 마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의 고장률이라든가 아니면 연비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본 차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연비가 좋다라는
말은 정말 믿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따로 만들 예정인데, 저는 그래서 이 혼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도 풀탱크가 72리터 정도의 가스탱크였는데 이 차를 가지고 일반 중했을 때 400km 이상을 타지 못했어요. 경고등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경고등 들어와도 그 이후로 몇십 킬로 못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다 오디세이도 정말 연비가 안 좋았던 차입니다. 이 차를 몰았던 분이면 저하고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가 잘 팔리고 중고차 가격도 좋다라는 건 그냥 일본 차라면 고장이 안 나겠다, 연비가 좋다라는 그 맹신함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차를 타보면 사실 생각한 것보다 실망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차를 좋아하시면, 아니면 차의 기능이나 차의 성능을 좀 더 좋아하고 차의 어떤 만질거리를 더 좋아하시는 분일수록 일본 차가 생각보다는 타고 나면 그렇게 많은 만족감을 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첫 차부터 너무 길어졌는데, 자 이제부터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샀던 게 혼다 시빅을 제가 출퇴근용으로 샀다고 했잖아요. 대략 한 23,000불 정도 되는 차였고, 그 당시에 혼다 시빅 SI보다 바로 밑에 급 모델을 샀었는데 그렇게 재미도 없고 기름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게 땅덩어리 큰 나라에 왔는데 여기 적어도 이 북미에 있는 SUV 엔진 막 큰 거 이런 거 한번 타봐야 되지 않냐, 이런 단순한 생각 때문에 시빅을 미국차 SUV로 바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서 샀던 게 GMC 짐이라는 차예요. 꽤 크진 않지만 엔진도 크고, 그리고 뭔가 미국스러운, 그리고 사이즈에 비해서 되게 둔탁한 그런 차를 골라서 가서 선택을 했는데, 차를 딱 가져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엔진이 찐빠라고 하죠. 부조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냐, 차를 사왔는데 중고차였고요. 그래서 그쪽 딜러십 쪽에 알아보니까 3일 동안 차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원하는 대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딜러십에는. 다행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와서 차를 그럼 다른 걸로 바꿔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저는 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그 차를 바꾸기 위한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딜러십에서 정식 교환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그 프로그램조차도 거부하고 안 해준다고 처음엔 그러고, 부조현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부조현상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을 했고, 그 딜러십이 그렇게 작지 않은 아주 큰 딜러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느꼈죠. 야, 이쪽 딜러십은 정말 내가 믿고 상대해야 할 곳은 아니구나.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접근하지 않으면 사기라는 사기는 다 당하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딜러십이 저한테는 공부를 상당히 많이 시켜준 딜러십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짐이란 차를 다시 갖다 주고 한 이틀 있다가 GMC 유콘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유콘 바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차도 크죠, 8기통이죠. 정말 이 북미스러운 땅덩이 넓은 것과 아주 느낌의 동일한 느낌으로서 뭔가 내가 이 북미에 와 있구나 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고, 이 차 정말 재밌게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차는 딱 장단점이 구분이 됩니다. 연비 좋아요, 근데 연비 안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내만 다니잖아요, 유콘을 가지고. 그러면 연비가 대체적으로 리터당 한 4km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나 국도를 타게 되면 리터당 10km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연비는 그때 다른 혼다 오디세이를 갖고 있었으니까, 혼다 오디세이가 리터당 6km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거보다 연비 훨씬 좋으니까 정말 이 차를 가족끼리 움직일 때도 많이 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저는 흡연을 하던 시절이라 웬만하면 이 유콘에 저희 가족을 태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가다 그래 탄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타고 있다가 상황상 또 차를 바꾸게 됐어요. 어떤 차로 바꿨냐, BMW 320i를 바꿨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고차로 바꿨고, 그때 당시 대략 한 5년 정도 된 중고차인데 키로수가 12,000km밖에 되지 않는 차였어요. 그래서 이 차를 거의 한 10,000불 때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서 잘 타고 다녔죠. 근데 정말 고장도 없이 비싸지 않은 맛으로 BMW를 타고 다녔던 차 중에 하나예요. 차가 그렇게 옵션도 좋지 않고 새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자한테 만족을 많이 줬던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MW 3 시리즈는 그때 첫 경험이었는데 차가 정말 단단하고 괜찮구나. 그리고 의외로 기름도 많이 안 먹었어요. BMW 하면 기름 많이 먹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BMW 530을 꽤 오랫동안 탔었기 때문에 BMW가 생각보다 기름을 많이 안 먹는다는 걸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한국에서 갖고 있던 제 BMW 530보다 소나타2, 소나타3가 더 많이 기름을 먹었어요. 아실 분 아시겠지만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역시 3 시리즈도 기름을 많이 안 먹고 정말 탈만한 차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 차였어요. 그리고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폭스바겐 투아렉으로 바꿨죠. 그래도 다시 SUV를 타야겠다 싶어서. 이때까지도 저 오디세이는 갖고 있는 거예요, 가족차로. 제가 출퇴근할 수 있는 차를 계속 바꾼 건데, 투아렉을 바꿔서 이 차를 가지고 처음 오프로딩도 가봤습니다. 물론 이제 하드코어 오프로딩은 아니고 비포장 도로를 좀 더 랠리처럼
달릴 수 있는 이런 데를 찾아서 식구를 다 태우고 한 80km, 100km 막 이렇게 달린 적이 있었죠. 재밌었어요. 그리고 차가 이 투아렉이 정말 좋았던 게 제가 탔던 거는 V6였어요. V6의 풀옵션 모델이었는데 그렇게 비포장을 달려도 어디 하나 잡소리가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 차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많이 먹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연비가 리터당 한 6km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혼다 오디세이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투아렉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때가 와요. 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꾼 차가 폭스바겐 제타예요. 이것도 가격이 상당히 싼 중고차로 바꿨고, 그래서 잠시 그때는 폭스바겐 제타 한 대만 갖고 있었어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길게 타진 않았어요. 한 달 정도 탔는데, 그리고 다시 리커버가 되긴 했는데, 그 한 달 동안 탔던 이 폭스바겐 제타의 느낌은 야, 진짜 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계기판이 눈에 안 들어와요. 밤에 보면 정말 바늘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눈이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시가 약간 있지만 이렇게 심한 편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 계기판에서 나오는 그 파란색 불빛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시안성이 좋지가 않아서 직관적으로 딱 봐서 몇 킬로다 아니면 RPM이 뭐다라는 게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왔어요. 나 이런 계기판 생전 처음 봤는데, 거기에 또 차는 뭔가 단단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원하는 쪽으로 차를 집어 던져서 들어가면 그냥 무너져요. 모든 자세가. 그래서 이게 제타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확실히 제타는 독일차지만 독일스러운 차는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황이 나아졌죠. 그래서 X5를 한 대를 사게 됩니다. 물론 새 차는 아니지만 X5를 사서 잘 타고 다녔죠. 꽤 오래 탔습니다. X5를 또 중간에 한번 바꿔요. 왜냐면 그 처음에 샀던 X5가 너무 중고고 색깔도 좀 특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많이 안 가고, 그리고 기존에 사고 이력도 좀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 X5로 좋은 걸 사자 그래서 X5 그 당시에 흔하지 않았던 M 패키지가 달려있고 7인승 모델로 바꾸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차에는 이름을 좀 붙여주었죠. 차 이름을 빈이라고. 좀 웃기지만 이 차는 정말 애정이 많이 됐던 차고 지금도 생각이 많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캠핑카를 이제 사기로 마음을 먹어서 캠핑카를 이끌 차도 없는데 캠핑카를 먼저 가서 사버립니다. 트래블 트레일러라고 해서 뭐 캠핑카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이 캠핑카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캠핑카는 일단 모토홈이라는 게 있어요. A, B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버스형이 있고 트럭형이 있어요. 그래서 모토홈이라고 그냥 차 안에, 한국에도 많이 있죠. 앞에 운전석 머리는 트럭인데 뒤에는 캠핑 시설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버스에 캠핑 시설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피프스 휠이라고 해서 5번째 바퀴라고 해야 되나요? 트레일러의 고정대를 그 트럭 짐칸에 붙이면서 그쪽에서 이제 토잉을 해가는 그런 형식의 트래블 트레일러의 일종의 하나지만, 피프스 휠이라고 해서 좀 더 럭셔리하고 더 크고, 어떻게 보면 더 큰 트레일러인데도 불구하고 운전하기는 더 편하고, 이런 형태의 그 캠핑카가 피프스1이라는 게 있고, 트래블 트레일러는 또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최근에 뭐 바퀴 달린 집이라고 예능 프로 시작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뒤에 캠핑카를 견인해 갖고 다니는 이런 차가 트래블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트래블 트레일러를 샀어요. 22인치짜리를 22피트짜리 샀고, 그러니까 큰 부차는 아니에요. 트래블 트레일러가 대략 10피트 후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22피트짜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걸 먼저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차를 견인할 차를 고르게 되죠. 그래서 샀던 게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를 먼저 사게 돼요. 그거를 아는 영업사원을 통해서 샀는데, 그 차를 이제 샀다 그러고 뒤에 견인 장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견인 장치를 이제 인스톨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차를 이제 사서 가져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 차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피스톤이 8개 중에 2개밖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조가 심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멀쩡했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차를 끌고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차를 바꿔야겠대요. 이거를 하려면 견적도 거의 2만 불 이상이 나오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그때 캠핑카를 구매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가져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른 차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그 당시에 150나 이런 거를 바로 샀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트럭은 사기 싫더라고요, 왠지. 그래서 계속 SUV를 찾아보는데 마침 그때 그 캠핑카를 견인할 수 있는 차를 하나 찾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지프에서 나오는 코맨더란 차입니다. 그러니까 코맨더가 뭐냐면 랭글러보다 좀 더 큰 SUV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 그 차 엔진은 5.7L의 헤미 엔진이었고 견인 능력도 충분히, 그게 거의 한 8,000파운드까지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바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차로 신나게 캠핑카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캠핑카를 가지고 캐나다 횡단을 먼저 합니다. 뭐 횡단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있는 이 서쪽 끝에서 동쪽에 있는 그 나야가라 폭포까지 캠핑카를 끌고 가게 돼요. 대략 한 6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고 한 달 정도 시간을 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캠핑 갔다 오니까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갈았고, 제가 원래는 가려고 마음을 먹다가 그래도 좀 남이 동네 처음 가는 동네에서 가는 것보다 좀 내가 자주 가는 데서 갈아야겠다 싶어서 가기 전에 엔진 오일을 광유에서 합성유로 바꾸고 갔다 와서 그때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키로수가 13,000km 정도 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그 캠핑카 생활은 시작을 하죠. 이 캠핑카를 사고 나서 그다음부터 또 이 캠핑에 대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2부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는 집 코맨더, 하나는 X5, 이 두 가지의 라인으로 저희 가족은 계속 이제 차를 두 대를 운영해 가면서 살게 되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차를 하나 갖고 출퇴근을 하는데 뭐 출퇴근 대중교통을 할 수 있지 않냐? 물론 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그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곳에 차로 갈 수 있는 시간은 대략 한 20분에서 30분이었는데 버스를 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왜 그러냐면 버스가 없어요. 거의 하루에 몇 번 안 오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스에 시간 맞춰 타더라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동네였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출퇴근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했고, 차를 가지고 가버리면 집에서, 여기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줘도 차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곳이 많은데 생활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가 이렇게 두 대를 운용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집 코맨더를 갖고 X5를 가지면서 그 중간에 어려웠던 시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나아진 삶을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할 게 더 많네요. 말씀드린 것보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차가 좀 더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차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2부를 만들 텐데 2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사이에 혹시 캠핑에 관련된 얘기, 캠핑카에 관련된 얘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탔던 혼다 오디세이, 시빅, 지미는 하루도 안 탔죠. 유컨, 이바디의 BMW 320, 폭스바겐 트라렉, 그리고 X5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본 차라고 맹신하지 마라. 그리고 일본 차도 고장이 난다. 왜 고장이 안 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장이 안 났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일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연비가 좋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굳이 제가 태클 걸 이유는 없지만 다른 브랜드를 많이 안 타보셔서 하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최근에 일본 차, 이 북미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렉서스 RX나 신형 라브4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빼고 일반적으로 가솔린 모델로 했을 때 두 차 모두 연비 정말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 연비를 생각해서 이 차를 사셨다면, 아니면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차가 연비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고 좀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한국 남자가 탔던 그 다음의 차들 2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차는 또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